지금 리플 15분 봉 흐름은 생각보다 되게 흥미로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확실하게 방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리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격을 붙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캔들 몇 개가 올라오면 바로 강세로 판단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진짜 강한 종목은 반등보다 먼저 매도 압력을 버텨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리플이 딱 그런 흐름에 가깝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먼저 현재 리플의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하다와 안 무너진다는 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강하다는 건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안 무너진다는 건 매도 압력을 견뎌내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리플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다른 알트들은 아래로 더 밀리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리플은 계속 중단 근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방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가격대에서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신호죠. 현재 기준으로 리플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긴 합니다. 다만 속도가 느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느리다는 게 무조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천천히 밀고 올라가는 흐름은 세력이 급하게 가격을 띄우기보다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구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한 상승은 그만큼 빠른 차익 실현을 부르지만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차익 매물이 분산되면서 구조가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은 횡보 안에서 천천히 상방 시도를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짚었으니 이번에는 거래량 쪽 신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을 보시면 갑자기 튀는 거래량 이후에 가격이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받아주는 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튀었다는 건 그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강하게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만약 매도세가 일방적으로 강했다면 그 자리에서 캔들이 한 번에 밀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튀어도 가격이 그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받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그걸 받아주는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죠. 현재 구조는 완전한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횡보 안에서 위쪽 시도를 준비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방향 결정 전 압축 느낌입니다. 압축이라는 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양쪽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이 길어질수록 한쪽으로 방향이 터질 때의 에너지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노리는 건 명확합니다. 양쪽 다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위로 조금 올리면 롱이 따라붙고 내리면 숏이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계속 좁은 범위 안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양쪽 포지션이 모두 피로해집니다. 결국 조급한 사람만 손절이 나가게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 대비로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버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리플을 다른 알트와 구분 지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은 무너지고 어떤 종목은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는 종목은 보통 방향이 결정될 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가격대를 봐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위쪽 구간은 1.335에서 1.338 부근입니다. 여기가 지금 계속 막히는 자리입니다. 단순 저항이 아닙니다. 최근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격대인데요. 같은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반복된다는 건 그 가격대에서 누군가 계속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매물대는 한 번에 뚫리기보다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다음은 1.345 부근까지도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저항이 깨진다는 건 그 위에 쌓여있던 매물이 소화됐다는 의미고 그러면 다음 매물대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1.335에서 1.338 돌파 여부가 단기 분위기 변화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시장의 톤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타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돌파를 확인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 돌파 후 리테스트가 나올 때 진입하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위쪽을 봤다면 이번에는 아래쪽 방어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아래는 1.328에서 1.325 구간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현재 버티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지선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진다는 건 그 가격대에서 받쳐주던 매수세가 사라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는 1.32 근처까지도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325 이탈 시 현재 버티던 흐름이 다시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는 1.325 위에서 버티는 동안만 짧은 롱을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손절 기준을 두고 들어가야 손실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한 번이라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시나리오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지선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그 위에서 받아주던 매수세가 사라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대를 봤으면 이제 보조지표를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단타 방향은 약한 롱 우세입니다. 왜냐하면 RSI가 아직 50북은 위에서 버티고 있고 MACD도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SI가 50을 위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건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1차적인 신호입니다. RSI는 시장의 매수와 매도 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매수세가 우위,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세가 우위로 해석합니다. 지금처럼 50을 위에서 유지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은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매수세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MACD도 완전히 음전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은 위쪽으로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폭발적인 상승 힘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은 강한 추세보다 천천히 체력 회복을 하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실 때도 큰 움직임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짧고 빠르게 끊는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목표가를 멀리 두고 기다리는 매매보다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다시 자리를 보는 매매가 지금 시장에 더 맞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인데요. 리플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 단기 흐름에서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서 안정적으로 버텨준다면 리플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강하게 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원래 초반보다 후반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리플의 과거 흐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안정성을 확인한 뒤 리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비트코인 안정 시 리플이 뒤늦게 탄력 붙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밤 가장 중심에 두고 봐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다시 밀린다면 리플도 결국 박스 하단 테스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 종목이 무너지는데 알트만 버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신다면 리플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같이 봐주셔야 잘못된 진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자리에서 추경롱은 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은 확신 있는 방향보다는 흔들기 중심 흐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짧게 올린 뒤 다시 눌러버리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바로 추경롱입니다. 캔들이 두세 개 위로 올라오면 사람들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판단하고 따라붙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다시 눌러버리는 흐름이 나오면 짧은 시간 안에 손절 자리가 나옵니다. 시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 포지션의 심리를 시험하면서 물량을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간다 보다 어디를 지켜주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방향에 베팅하는 시점이 아니라 구조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확인 후 진입이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흔들기 구간에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야간 리플 단타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무너지지 않고 횡보 안에서 위쪽 시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계속 부딪히면서 다음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위쪽은 1.335에서 1.338 구간, 아래쪽은 1.328에서 1.325 구간이 핵심 라인입니다. RSI와 MACD는 아직 약한 롱 우세를 지지해주고 있지만 폭발적인 힘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보다는 작고 빠른 매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만 유지해준다면 리플이 뒤늦게 탄력 붙는 흐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지금은 흔들기 구간이기 때문에 추격롱은 자제하시고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짧게 끊는 매매가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조급한 매매보다 자리를 보는 매매가 결국 살아남는 매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야간 리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